이번에는 NFT를 사용한 숲 보호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요, 간단한 퀴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돌발 퀴즈. 세계 최대 탄소 흡수 보고는? 그렇죠, 해양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의 조류들이 탄소 흡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바다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거나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문제겠죠.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탄소 흡수를 도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계 최대 탄소 흡수 보고라고 불리는 산림지역 혹은 숲은 어디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힌트가 좀 필요하실까요? 네, 이곳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 벌써 정답을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정답은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대 탄소 흡수 보고, 보물창고라고 불리던 이 아마존이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아마존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2050년까지 아마존 나무 종류가 58%나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뉴스. 절반이 넘는 종류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물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겠죠. 또 다른 뉴스의 제목을 보면 아마존 파괴로 지구온난화 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을 지키지 못한 브라질의 대통령이요, ICC 국제상공회의소에 소송을 당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산림이 파괴되는 정도가 심각 수준이라고 언급된 기사도 있네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하긴 했었어도 이렇게 검색을 하고 직접적인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다 보니 좀 심각성이 더 와닿는 것 같죠. 그래서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아마존을 지켜내기 위해 다양한 나라, 기업,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블록체인으로 아마존의 산림을 지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이번에는 또 다른 기술, 또 다른 새로운 기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네무스의 아마존 NFT라는 것입니다. 브라질 환경 기업인 네무스는요, 아마존 열대우림 41,000헥타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존에 서식하는 동식물 사파의 특정 보호구역의 위성사진, 보존계획 등의 정보가 담겨있는 NFT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소유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 원주민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금액은 브라질 지역 사회의 통신, 교육, 의료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무스 설립자인 플라비오 드 메이라 페나는 NFT 구매자가 토지 자체를 소유하지는 않지만 아마존 토지 보존에 대한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NFT에는 정보가 담겨 있고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NFT를 구입하는 것으로 아마존의 주요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도대체 여기서 언급되는 NFT는 무엇일까요?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아주 쉽게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빌려갔습니다. 네,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친구가 돈을 갚아줄 때요, 10,000원이라면 어떤 10,000원짜리든 관계없이 받아도 괜찮으시겠죠? 뭐 친구가 오늘 10,000원짜리가 없어, 미안해, 돈 갚을 건데 1,000원짜리 10장 줘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괜찮아. 5,000원짜리 2개여도 괜찮아? 괜찮아. 그쵸? 자, 이렇게 준다고 해도 10,000원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네, 쌤,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멋진 차를 한 대 사셨습니다. 자, 이 차를요, 친구가 빌려달래요. 저 안 빌려줄 건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빌려줄 겁니다. 자, 그리고 친구가 다음에 이 차를 돌려줄 겁니다.
자, 그렇죠. 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제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내 차에 상응하는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차랑 비슷한 차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차를 빌려갔기 때문에 내 차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바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블록체인 하면 또 다른 자산이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코인들은 조금 전 살펴본 사례처럼 10,000원권 지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암호화폐든 그 암호화폐든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NFT는 고유한 인식값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복사할 수 없고요.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산이 도대체 뭐지? 자산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 이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은 무조건 돈이야는 아니죠. 자산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비싼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형태가 사진이나 영상, 음악, 부동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블록체인에 업로드한 나의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NFT로 등록하게 되면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거래가 가능한 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민팅이라고 합니다. 특정 토큰을 처음으로 발행해내는 과정, 민팅이라는 거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의 카톡방에 뿌려진 내가 그린 예쁜 고양이 그림, 내 친구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무한 전파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양이 그림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전달된 고양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 원본인지 원본 소유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냥 한 장의 그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이걸 민팅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달라지겠죠. NFT는 소유권 증명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NFT가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 흔히들 NFT라고 하면 이미지 파일과 같은 디지털 컨텐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NFT랑 디지털 아트랑 뭐가 다르지?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NFT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디지털 컨텐츠뿐만 아니라 컨텐츠 소유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이원적 개념 정의는 NFT의 기술적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NFT가요, 3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는 이야기보다 우리 친구들은 컨텐츠에 소유권이 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둬도 좋겠습니다. 자, 소유권은요,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복사본이 온라인 세상에 떠돌아다닌다면 무슨 소용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시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자, 이번에 준비한 예시는요,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모나리자의 그림을 출력해서 집에 예쁘게 걸어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누군가 너 모나리자 좋아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실제 모나리자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에이, 그거 그냥 우리 집에 걸려 있어. 뭘 그걸 보러 또 거기까지 가냐?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한다? 가서 봐야겠죠. 우리 집에 걸려 있는 그것의 진짜 원본을 보러 가기 위해 우리도 떠나고요. 해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이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직접 발걸음을 한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NFT 디지털 작품 역시 더 많이 복사되고 공유될수록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 작품에 대한 희소성이 가치가 커지고 비싼 가격에 거래될 수 있겠죠. 갑자기 입꼬리가 막 올라가는데요. 자, 아마존을 위한 NFT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네무스의 NFT가 어떻게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NFT라는 대체 불가능 토큰의 기술을 아마존과 접목해 생태와 살림을 보호할 수 있다. 너무 멋지죠? 자, 이렇게 멋진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 되면 주변 이웃을 도와주고 받는 이것이 있죠? 뭘 받습니까? 맞아요. 못 받아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예쁜 배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바로 NFT로 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웃 돕기를 넘어서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만들기라는 이름의 캠페인으로 그린 열매 NFT를 발행한 건데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 이 NFT는 먼저 구입이 가능한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5만 원 이상의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5천 명만 받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기본 디자인을 가지고 표정, 장식, 옷 배경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면서 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의미를 담은 5천 개의 각기 다른 이미지의 기부 증서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5천 명에게 주는데 5천 개가 다 다르다? 우와,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여기까지였다면 NFT 기술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추가로 그린 열매 NFT가요. NFT 거래소에서 재판매될 경우에 그 판매 수익금의 30%가 기부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재판매가 하고 판매하고 재판매하고 하다 보면 기부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시스템이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NFT의 기술을 아주 잘 적용한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이라는 회사는요. 강원도 홍천에 트리플래닛 소사이어티 산림생태기능보건숲을 조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숲 조성은요. 트리플래닛을 통해 반려나무를 입양한 일반 시민 및 기업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반려나무 입양 고객 명단은 식재 당일 설치된 숲 현판에 이렇게 각인이 돼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저 현판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숲 조성에 대한 인증서 발급을 기존의 종이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NFT 방식으로 전환해서 참여자들에게 별도의 인증을 거쳐 가상 지갑으로 NFT 인증서를 전송한다고 합니다. 숲도 만들고 인증서 NFT도 받으면 더더더 뿌듯해지겠죠. 자, 우리도요. 우리의 숲과 산을 위해 나만의 NFT 만들기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아주 통통 튀는 아이디어면 아주 근사한 NFT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NFT를 활용한 숲 보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